안녕하세요. 소수책방 책방지기 김문이라고 합니다. 저번에 그 라면이랑 같이 고민 상담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제가 고민 상담을 했었던 것 중에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아서 오늘도 먹방을 진행을 하면서 고민을 한번 상담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제가 오늘 사온 거는요, 떡볶이인데요. 원래는 짜장면을 먹으려고 했는데, 짜장면집이 다 닫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떡볶이를 사오게 됐습니다. 그 떡볶이를 먹을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떡볶이는 우리 할매 떡볶이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튀김 모듬은 좀 많을 것 같아서 핫도그를 하나 사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세트로 자주 먹거든요. 이렇게 하면 딱 6,000원입니다. 벌써 군침이 도네요. 그 책방 고민 상담소에 넣어주신 분들 중에 책방을 칭찬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씩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소수 책방이 너무 좋음, 이렇게 써주셨네요. 보여셨을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소수 책방이 지속되길 원해요. 이런 마음에 책임감을 다하고자 앞으로 자주 오려고요. 이런 좋은 책방을 운영해 주셔서 고마워요. 고민은 아니지만 남겨보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뒤에 뭐라고 또 해주셨냐면, 그림 책방을 하고 싶은데 다들 하지 말래요. 그래도 하려고요. 근데 그림 책방이라고는 안 하려고요. 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림 책방이란 안 하고 그림 책방 같은 책방을 하시려고 하나 봐요.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근데 고민 상담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고민을 해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우선은 이게 다 고민이거든요. 근데 고민이 너무 많아서요. 그래서 이 중에 하나 랜덤으로 뽑아가지고 제가 먹는 동안에 조금 생각도 좀 해보고 얘기를 좀 해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는 그냥 이렇게 보면서 짧게 할 수 있는 걸 골랐는데 오늘은 한번 랜덤으로 해서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명한 결정이란 무엇일까요? 내 영혼이 원하는 것과 나의 욕구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거 엄청 어려운 질문을 제가 선택한 것 같은데 우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현명한 첫 번째 이렇게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거 다시 보이는지 잘 모르겠네요. 첫 번째가요. 현명한 결정이란 무엇일까요? 이고 두 번째는 영혼이 원하는 것과
욕구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셨네요. 이거 너무 어려운 질문은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지만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먹으면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지금 밥을 먹으면서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먹으면서 컨셉을 잡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컨셉이 좋냐라고 했더니 처량한 책방할비 컨셉이 좋다고 하는데, 근데 그걸 얘기를 들으면서 처량한 느낌은 어떻게 줘야지? 약간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데, 그냥 먹으면 처량해 보인다고 해서 처량해 보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떡볶이집에서 핫도그를 파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안에 단백질도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떡볶이집은 이렇게 계란을 하나씩 주거든요. 그리고 오뎅도 이렇게 주고. 물론 오뎅은 다 나오는 거긴 하지만 탄수화물만 먹기에는 좀 뭔가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요거는 3월 엊그제인가 삼각김밥을 샀더니 요걸 주더라고요. 행사는 3월 5일까지여서 아마 지금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각김밥 하나 살 거 2개 샀거든요. 근데 탐스 제로가 새로 나오는지 몰랐어요. 이게 제로 칼로리여서 죄책감이 좀 덜하긴 합니다.
뭔가 유튜브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저를 이제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친구들도 될 수도 있고, 뭐 가족들이 될 수도 있고, 가족들은 크게 상관없는 것 같은데, 친구들이나 책방에 오시는 분들이나 유튜브를 그 사연자분만 이렇게 혼자서만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자주 듭니다. 그 유튜브를 하면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유튜브를 많이 한단 말이죠. 돈을 벌려고. 혹은 기록용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저는 딱히 기록할 게 없거든요. 기록은 어차피 저는 글로 거의 다 하기도 하고, 사진을 찍어서 저만 간직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유튜브 책방을 이제 조금 그 매출을 좀 늘리기도 하고, 책방에 대한 뭔가 홍보를 좀 하고 싶어서. 왜냐면 책방이 유지가 돼야 제가 작업실도 유지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는데, 근데 이제 저번 주에 한 분이 유튜브 너무 잘 봤다고, 라면 뭐 이렇게 먹방 잘 봤다고 하시면서 저한테 그 소스레터도 구독하신 분인데 이렇게 그 샌드위치를 하나 주고 가주셨거든요. 그래서 마침 그날 저녁을 뭐 먹을까 하다가 덕분에 그 샌드위치를 잘 먹고 저녁을 잘 그 건너뛰지 않고 잘 먹고 그렇게 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뭔가 한두 분이라도 좀 재밌게 보셨다면 좀 할만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이제 저를 아는 분들은 제가 이제 이런 그 뭔가 얼굴을 보이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매우 민망해하고 좀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걸 아시니까 좀 제가 얼굴을 이렇게 보이는 거를 좀 재밌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그냥 먹고 살려면 뭐든 해야 된다 라고는 했습니다. 저는 가래떡 진짜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가래떡 구워도 맛있고 이렇게 쪄서 먹는 것도 맛있고 떡볶이에 넣어서 먹어도 맛있고 떡국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도 맛있잖아요. 다른 떡은 뭔가 음식으로 만들기에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유튜브를 안 찍으려고 했거든요. 왜냐면 오늘 책방 막 이것저것 짐 정리를 하느라고 한 4, 5시간 동안 땀을 흘리고 지금 밥을 먹고 있는 중이어가지고, 그래도 뭔가 구독자분들이 벌써 180명이나 됐는데 왜 구독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 사실 그 구독을 하지 말고 그냥 그 이렇게 고민 상담 해주신 분만 딱 보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구독하시면 뭔가 이 좀 참 이 저의 얕은 사유와 이 뭔가 저렴한 책방을 위해 이 먹방을 보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그냥 좋아요 정도는 진짜 좋은데 구독은 좀 안 하시는 게 시청자분들의 그 정신 건강을 위해서 좀 좋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구독해주신 분들은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제가 제가 여기다가 그 질문 해주신 거 지금 계속 정리를 좀 하고 있거든요. 저번에 고민 상담을 보니까 정말 아무 말이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생각을 좀 하고 말을 했어야 되지 않나. 솔직히 연애 상담은 잘 못하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연애 상담하면 보통 둘 중에 하나거든요. 거의 연애 상담하는 사람들한테 대부분 한 70%는 저는 헤어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연애 상담을 할 정도로 고민이 있는 거면 뭔가 관계에 있어서 되게 불안정하고 불안한 거 아니냐. 좋기만 해도 부족한 시간인데. 그래서 그냥 주위에서 이런 사람 어떠냐, 내가 만난 사람이 이런 행동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러면 그냥 70%는 이해를 못 하시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 아닐까. 물론 이건 이제 제가 타인이 아니라 제 친구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고민 상담에 넣어주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다르게 말씀을 드리겠죠. 근데 그냥 고민이 있는 거면 관계의 고민이 나중에 증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없이 그냥 좋으면 좋은 거지, 뭐 고민을 굳이 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을 또 하기도 하고요. 근데 뭐 사귀기 전에는 고민을 많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귀고 나서는 또 고민 없이 그냥 좋아서 사귀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것도 좀 틀린 생각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좀 생각을 친구들한테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친구들이 그래서 그런지 저한테 연애 상담을 이제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얘기도 안 하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이제 동갑인 친구도 포함해서 이제 나이가 어린 친구든 나이가 많은 친구든 저보다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다 친구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 친구로 통칭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입 한번 닦고 오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 질문이었는데요. 두 가지 고민이었는데요. 첫 번째, 내 영혼이 원하는 것과 내 욕구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욕구가 원하는 것과 영혼이 원하는 건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 첫 번째로 영혼이 원하는 것은 약간 뭔가 고통을 감내하더라도 그것을 하고 싶은 것인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거는 쾌락만 있는 게 아니라 뭔가 고통스러운 부분들이 함께 꼭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축구를 하고 싶다 이러면 축구에서 그 뛰는 고통이 있을 거고, 글쓰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 빈 공간을 마주하는 그 막막함에 대한 고통, 어떤 창작의 고통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어떤 뭔가 사업을 하고 싶다 이러면은 어떤 불안함 자체를 고통으로서 감내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어떤 고통 감내하더라도 진정 그것을
하고 싶은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에 반해 이제 욕구가 원하는 것은 그 욕구가 채워지면 더 이상 하고 싶어지지 않아지는 것 같아요. 하고 싶지 않아지는 것. 그러니까 하고 싶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밥을 먹었잖아요. 근데 밥을 먹으면서 이제 생각을 든 게 저는 밥에 대한 욕구, 식욕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 그 식욕을 이걸로 채우면 다른 거는 별로 먹고 싶지 않아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수면욕이나 뭐 다른 모든 뭐 5가지 욕구가 있잖아요. 근데 그 욕구 자체도 사실 채워지면 더 이상 바로 또 원하지 않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영혼이 원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해도 지치지 않고 약간 질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원하는 거는 욕구보다 더 앞서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글을 쓰고 싶다. 근데 내가 이 글이 너무 잘 나오고 있으면 잠을 줄여서라도 혹은 밥을 먹지 않더라도 영혼이 원하는 것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업하는 사람이 내가 그것을 원하고 있다 그러면 뭔가 사업하시는 분들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면은 밥도 건너뛰고 그냥 사업하는 거에 집중하셔서 끝나고 나서 밥을 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밥을 먹었더니 잠깐만요. 그리고 그렇게 제 생각에는 영혼이 원하는 것과 욕구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구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욕구가 원하는 것은 사실 거의 고통 자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먹을 때 고통이 있진 않잖아요. 물론 그 재화를 바꾸기 위한 고통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면을 너무 하고 싶은데 그 수면 욕구를 채우는 과정이 고통스럽진 않거든요. 물론 어떤 불면증 환자랑 같은 특수 상황을 말고 내가 그 욕구를 원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가정해 봤을 때는 그 욕구를 원하는 것은 고통이 없는데 영혼이 원하는 것은 분명히 고통이 따릅니다. 근데 그 고통을 감내하더라도 그것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영혼이 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혼이 원하는 것은 보통은 취미로 즐기는 것도 어떤 영혼이 원하는 것에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술을 즐기거나 예술을 하는 사람들 역시도 영혼이 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창작에 대한 것, 상상력에 대한 것, 그것은 또 인간이 원하는 어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인간 신체적으로 원하는 욕구가 아니라 정신적인 욕구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영혼이 원하는 것은 좀 정신적으로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동시에 뭐 똑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지만 질리지 않는 것이다. 정신적으로 그것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현명한 결정은 이것과 좀 많이 맞닿아 있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선 첫 번째, 현명한 결정이 있을까라는 어떤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내린 인생에서 제가 내린 결정 중에 현명한 결정들을 이라고 생각했었던 결정들을 가만히 보면은 우선 사실 누구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 결정들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남에게도 좋은 결정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실 결정이라는 건 보통 A랑 B 사이에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사르트르가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보통의 결정은 2가지 중에 결정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저는 이거에 대한 이거에 대한 선택 자체를 좀 재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내린 결정에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고 나서 했었던 인생이 좀 많이 바뀌긴 했는데, 이것을 깨닫고 나서 했었던 결정들의 대부분은 뭐냐면요. 예를 들면 A랑 B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왼손 오른손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A랑 B라고 해볼게요. 근데 A랑 B라는 그 결정 자체, 내가 선택권을 둔 자체가 사실은 나의 선택을 하려고 했는 건가? 그러니까 이 결정은 사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할 법한 결정이기도 하고 내 사회가 필요한, 내 사회가 원하고 있는 결정은 아닌가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첫 번째로 내가 그동안 할 법하지 않은 결정을 한번 해보는 것. 그게 이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주위 사람들도 내리지 않을 법한 결정을 해보는 것. 어떤 모험인 거죠. 모험적인 결정인 거죠. 그렇게 되면은 보통 이 두 가지 선택권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또 어디서 C, 어디서 D 이런 결정이 나오기도 하고 심지어 A와 B 자체가 아니라 기억 니은의 결정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현명한 현명한 결정이라는 것은 결정에 대한 현명한 결정이 있고 현명하지 않은 결정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현명하지 않고 현명한 결정은 사실 없다 층에 좀 가까운 편이긴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결정 자체를 현명하다고 보기보다는 재밌는 결정으로 이렇게 좀 다르게 설정을 하면은 좀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남들이 안 하고 내가 그동안 할 법하지 않은 결정은 사실 재밌는 결정에 좀 가깝거든요. 그러면 아까 제가 최초에 말했던, 그러니까 초반에 말했던 영혼이 원하는 결정에 좀 가깝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치지 않고 질리지도 않고 고통이 좀 감내하더라도 재밌어 보이니까 좀 도전을 해보고 싶은 결정인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명한 결정이라는 것은 우선은 안 할 것 같은 결정을 해보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이 안 할 것 같은 결정을 해보는 것을 이유로는 우선은 해보는 게 가장 좋은 결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결정이라는 것은 사실 행위를 수반을 하잖아요. 결정을 했는데 행위를 하지 않으면 결정을 안 한 것이나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행위를 함으로써 나의 결정을 다시 번복할 수 있고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니까 우선은 결정을 한다는 것은 무조건 행위를 한다고 스스로에게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선 해보는 것이 최고 좋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도 이렇게 쓰고 나서 좀 해보니까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거 오늘 보이셨을지 모르겠네요. 댓글에 써주셨는데 잘 안 보이셨다고 다시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고민과 먹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먹은 떡볶이는 아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제가 먹은 떡볶이는 우리 할매 떡볶이입니다. 가래떡이고요.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저녁이 아닌 때 보시는 분들도 밥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